네,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더 랑현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할 DJ 박지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욱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순서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프로덕 아카데미 정말 좋았죠.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저는 여운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 에너지 덕분인지 어저께 만난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다음 주 프로덕트 강의에 초대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백만장자 리더이신 홍수영 사장님, DJ 이혜미 사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다시 컨택이라는 주제로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더 랑앤라이브 가족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실 립은 흥미롭고 다양한 스토리들을 들려주실 텐데요. 귀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목소리는 되게 시크해요. 그치만 사랑이 정말 많으신 리치랜드의 변정원 사장님 반가운 은선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원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랑현 라이브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랑현 라인 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성공을 디자인하는 리치랜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변정원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김진아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박지원, 이광훈 스폰서님, 그룹장님은 이선숙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사장님 스토리도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연극인 예술 강사로 3명의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비록 강사이지만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페이가 높았고 시간 조정이 다른 직장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아이 키우며 다니기에는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수업 능력도 뛰어나서 서울문화재단 홍보 영상에 찍힐 만큼 우수한 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직장이었지만 저에게도 여러 현실의 벽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또 시술을 적게 받거나 방학 시험 기간에는 페이가 없다는 단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다가오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갈 때쯤 운명처럼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네, 정말 운명처럼 뉴스킨을 만나셨네요. 네, 사장님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스토리에서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사장님 대학교 다닐 때 불법 다단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높은 위치로 이렇게 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스토리가 좀 오늘 들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때 대학교 때 계속하지 않고 그만두셨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었고 네트워크 마케팅 인식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초대를 할 때 거짓말로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들을 쓰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 방법들을 파트너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숙식하면서 단체 생활도 했고 그 과정에서 건강도 많이 상했습니다. 결국은 건강 악화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고 복학을 하게 되었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괜찮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20대 대학교 때는 순수한 마음이 되게 많고 아직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교육적인 일을 하고 있고 또 남편은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근데 20대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게 저 굉장히 신기했고 그리고 되게 지혜로웠구나. 그 어릴 때에도 그죠? 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마음이 계속 좋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그때 장점이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많았다. 올바르게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그런 사장님께서 뉴스킨을 선택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이유로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선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고
일단 친한 동생이, 교회 동생이 피부 측정해 줄 테니까 사무실에 놀러 오라고 권했었는데 사실 사무실 가는 것을 많이 꺼렸습니다. 가면 분명히 누군가를 만날 것이고 어차피 안 할 건데 기빨리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안 가려고 버텼었습니다. 그쵸. 네, 근데 그 어저께 저랑 사전 미팅을 한 번 더 하실 때 갔던 이유는 그 진아라고 동생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동생이 교회에 너무 나왔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내가 한 번을 가주면 교회에 얘가 잘 나오겠다라는 생각에 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하려고 그쵸. 오게 됐어요, 사무실에. 그쵸. 네, 그렇게 사무실에 네, 와서 예, 네, 생각했던 그대로 박지원 사장님을 만나셨잖아요. 그죠? 네, 역시나, 네, 박지원 사장님을 만나시고도 뉴스킨에 대한 네, 생각이 완전 변화가 되었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역시나 약속되지 않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박지원 스폰서님께서는 제가 많은 네트워크 사업가들을 만나 뵀지만, 처세술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때 당시 음, 초신자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것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마음을 일단 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네, 제가 스폰서님 만나기 이전부터 진아 사장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셀프로 정기 구매로 이용을 하던 중이었고, 네, 스폰서님께서는 비누 하나를 쓰더라도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며 사회 관리를 권해주셨습니다. 또, 네, 그랬군요. 네. 지원 네, 사장님을 보고서 네, 또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고 하니까 지원 네, 사장님이 또 하나님을 같이 얘기를 나눴나 봐요. 우리 사장님들이 엄청 낯서실 것 같아요. 박지원 사장님 아시는 분들은 네, 지원 사장님을 통해서 진실로 진짜 그런 걸 느꼈다고 하는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저께 사전 미팅에서 이야기해 주신 건 뭐였냐면 네, 회사와 사랑과 네, 보상과 제품의 차별성이 되게 많이 달랐다. 그걸 네. 보여주시는 박지원 사장님의 그 진솔함이 너무 달랐다. 그래서 매력을 느꼈고 다시 그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잘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TR라인T로 좋은 소식이 되게 많으세요.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아이들 출산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에 무슨 짓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고 건강까지 엉망이 되어버려서 남편에게 졸라서 생일 선물로 티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살이 빠지니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소비자와 파트너들이 생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 또한 커졌습니다. 일예로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던 친구의 아버님께서 티아를 경험하시고 건강하게 등산을 하실 수 있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갈바닉 체험을 시켜드렸는데 단 한 번의 체험만으로도 입떨림이 멈추셨고 또 갱년기로 잠도 못 주무시던 사모님께서 메타와 TR로 이전 컨디션을 찾아가는 것이 쉐어링 보너스를 받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쵸. 또한 지금 우리 변정원 사장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과 교회에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매니아가 되셨어요. 그쵸? 네, 와, 진짜 어쩌면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평택에는 파트너가 지금 한 분 나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두 분의 네, 파트너분이 공부 중이신데 네, 사장님이 그 김진아 사장님을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없었다면 안 이루어졌을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컨택이 우리가 한 사람을 컨택했을 때 그 뒤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뉴스킨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올해 목표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평일에는 회사원으로, 퇴근해서는 아빠로, 평일 저녁에도 대부분을 전도사로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해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사업으로 생긴 것 같아서 기쁘고요. 제가 뉴스킨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저의 꿈은 수익의 9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고 싶습니다. 저의 단기 목표는 7월 EBP 달성 후 4개월 유지해서 부부 동반으로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 시드니에 가고 고맙고 많이 사랑하는 지원 스폰서님 PA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감동이네요. 사장님 사랑이 진짜 많으신 분인데, 예.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시드니 가는 목표와 스폰서 PA 보내드리는 목표까지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변정원 사장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메인 강사님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 컨택에 대해서 듣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강사님은 그 랑연 라이브의 DJ이기도 하시고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고 그러고 보니까 이분도 사랑이 진짜 많으시네요. 제가 평소에도 되게 좋아하는 마더의 정지현 사장님을 모시고 반가운 랜선 박수로 여러분들 맞이해 주시고 오늘 메인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침 짠 것처럼 우리 오늘 핑크색으로 의상을 맞추게 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니까요. 사장님 오늘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더 랑연 라이브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 또 진행으로 바쁘실 텐데, 그죠?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 랑연 라인 가족들에게 소개 인사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랑연 라이브 DJ 핑커정 정주현입니다. 저 뉴스킨 너무 사랑하고요. 지금은 뉴스킨이 제 완전 삶이 되어서 하루라도 뉴스킨 이야기를 안 하면 못 배기게 된지 지금 9년 반 정도 된 백만장자 팀메이트 정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톡방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마도 파트너분들께서 하트가 아주 누가 나왔을 때 하트가 많이 나오면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네. 좋겠다. 네, 더 잘해야죠, 뭐. 네, 이번 주 주제가 컨택입니다. 사장님은 사업도 그렇지만 컨택을 잘하시기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번 주 주제 딱 맞는 분인데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노하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컨택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소통하는 그 기술이 되게 좋아요. 사장님만의 소통의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컨택을 잘한다기보다는 그 컨택이 완전 일상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뜨면 컨택부터 시작해서 밤에 자기 전까지 컨택으로 끝나는. 대박.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많이 하니까 이제 결과도 나니까 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특별한 기술 없고요. 그냥 컨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요. 소통을 얘기하셨지만 저 소통 얘기하니까 이 얘기 해도 되죠? 해도 되죠. 박재환 사장님이랑 저랑 얼마 전에 이제 컨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한 선생님이 저한테 만나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미팅을 했는데 저 진짜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사장님들. 글쎄 박지한 우리 DJ님께서 우리 랑연 라이브 딱 시작하면 항상 제일 먼저 조규철 스폰서님을 핀 고정으로 해놓는데요. 네. 제일 잘 보이게. 조규철 스폰서님을 핀 고정. 이렇게 우리들은 게스트가 보이잖아요. 근데 박재환 선생님은 조규철 스폰서님 핀 고정. 이렇게 몇 분의 리더분들을 이렇게 핀 고정을 해놓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어느 부분에서 스폰서님 얼굴이 바뀌는지, 어디에서 귀를 쫑긋하시는지, 어디 부분에서 공감을 하시는지 이런 걸 하나라도 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라도 스폰서님이 공감하는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그래야지 이제 스폰서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아침에 핀 고정을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날 뭐라 했냐면 우리 이거 미팅할 필요가 없다. 이게 컨택이다 사장님. 그랬어요. 이게 컨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게 컨택 아닐까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리고 뭘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뭘 말했을 때 되게 신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얘기할 때 귀를 쫑긋하는지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 사람의 정보도 파악할 수 있고 욕구도 파악할 수 있고 상황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장님들 제가 셀 미팅 할 때 보면요. 그래서 그 고객님은 결혼하셨어요? 그 고객님은 그래서 몇 년 동안 직장생활 하신 거래. 이런 거 하면 잘 몰라세요. 맞아. 진짜 공감해요. 진짜 내가 같이 사업하고 싶다며. 그러면은 그 미팅 네.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언제 보상을 풀지, 언제 초대를 할지, 언제 내가 이거 그 뷰티 디바이스 얘기를 할지 이거가 너무 꽉 차 있으셔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해야 할 것만 하고 온 거죠.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발견이 공감해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가 컨택이라고 하면 이게 소통이 잘 되려면
그 사람 정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일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좀 저는 높은 게 아닐까 해서 저도 협업 요청이 파트너스럽게 들어오면 처음에 딱 가서 바로 대문하지 않아요. 얘기를 많이 해요. 대화를 일단 충분히 하면 그분이 끌려온 건지 아니면 진짜 욕구가 있는 건지 이런 거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상태, 욕구, 그 사람의 원하는 거에 맞춰서 초대도 하고 그리고 클로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방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오늘 모신 시간에 사실 컨택이라는 주제의 90%의 핵심적인 내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쵸? 정말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핑크색 좋아하더라. 그래서 내가 샀어. 이 손수건 하나 샀어. 너 것까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마음을 사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맞아요. 마음을 사야 내 얘기에 이게 조규철 스포너님 그 짧은 영상에도 있거든요. 포인트 리더 심화 교육 때 했던 부분인데 인지가 돼야 상대방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나란 사람이 보여야 내 얘기가 들리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조규철 스포너님 그 제가 고정핀 얘기하다가 그날 핵심적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모시고 나한테 가까이 보이면 같이 영화를 보는 기분이거든요. 같이. 맞아. 그러니까 랑연 라이브를 같이 보는 느낌이고 저는 사장님도 핀 고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날 네. 박재현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정주현 사장님 잘 돌아다니시던데요? 아니 메이크업 잘해. 메이크업. 메이크업.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를 봐준 사람이 있구나. 네. 미리 메이크업 빨리 하고 애 네. 빨리 보내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사장님. 그랬어요? 저는 참고로 우리 스폰서님들을 다 핀 고정을 잘 해봅니다. 우리 저희 스폰서님들. 진짜 너무 웃겨. 네. 그리고 또 저 또한도 진짜 이동하는 거 아니면 잘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진짜 실전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때 더 좋네, 더 좋아.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그죠? 관심이 전부예요, 관심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장님만의 컨택 방법과 루틴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컨택 방법이나 루틴 진짜 없어요. 근데 저는 언제부터 컨택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 찜했어 하는 순간부터가 컨택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지 컨택한 걸 아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 사람, 그 이름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오늘 하루 종일 잠자기 전까지 그 사람 이름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컨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찾는 거를 되게 많이 해요. 오늘 내가 하루 살면서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 내 바인더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그게 컨택 시작이거든요. 너 내가 찜했어. 그쵸, 그거. 근데 진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바인더의 이름이 한편에 왼쪽 아래 이렇게 이번 주에 내가 컨택하고 싶은 사람 명단을 쫙 적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이제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이러면서 그 명단이 추가되잖아요. 그럼 쭉쭉쭉쭉 또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작업이 이제 이분들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드느냐, 만날 거리를 만드느냐, 어떻게 커넥터를 만드느냐,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컨택도 되게 여러 가지 창구가 있잖아요. 지인 컨택, 소셜, 그 SNS, 콜드 뭐 있지만 뭐든 다 합니다. 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되게 바쁘고 머리가 바쁘고 다리가 바쁘고 그런 분들이 저희 파트너자님들 중에서도 조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택을 하면서 늘 점검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내가 제품의 기회를 몇 명한테 전달했냐. 저 너무 심플해요. 전 세 가지를 점검하는데 오늘 내가 제품의 기회를 몇 명한테 전달했냐. 오늘 내가 몇 명한테 사업적인 얘기를 해봤냐. 그리고 오늘 내 바인더에 명단이 새롭게 추가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 세 가지만 계속 점검해 가는 거죠. 그래서 명단이 있는 곳이라면 뭐든 그냥 다 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를 내가 딴 사람이 있는지 이거 집중하고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컨택 방법과 루틴 또한도 그 나의 바인더의 왼쪽에 내가 컨택하고 찜한 사람의 명단이 있고 결국 관심이네요. 이것도 그죠? 찜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다음을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거를 세 가지 루틴으로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사무실에서 사장님과
소통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 바인더를 보게 됐거든요. 음. 바인더를 보게 됐는데 바인더에 그 포스트잇이 색깔별로 쫙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 무슨 게임 하듯이 내가 컨택하는 분들인데 타이밍에 맞게 포스트잇을 옮기고 띄고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바인더를 보여주시는데 와 진짜 이 컨택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컨택하시는 분들의 명단 관리잖아요. 그게 특별하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만의 명단 관리 방법 좀 공유해 주세요. 제가 1년차 때 바인더 보신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셔서 갖고 왔는데 이게 제 바인더예요. 바인더가 연차별로 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이거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양쪽에 제가 집중하고 싶은 명단을 쭉 적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욕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내가 얘기했더니 관심이 크게 보이네 하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띄어서 포스트잇이 위로 올라가요. 근데 내가 컨택을 했는데 영 관심이 없어. 진짜 별로였어 반응이. 그러면 띄어서 밑으로 내려가요. 네. 그래서 사실 명단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성과를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했던 시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지? 내가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클로징을 더 많이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선순위였어요.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 예, 명단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느 명단에 내 시간을 쓰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나의 우선순위 명단이 누군지를 아는 거. 근데 저는 되게 심플한 게 딱 우선순위 명단은 지금도 똑같아요. 욕구가 있는 사람. 내가 전하는 제품과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그 1순위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는데도 거절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업의 비전을 알면 진짜 잘할 사람. 자기 일에 되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몰입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윗순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택을 그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컨택은 다 돼. 했더니 그 반응을 보고 이 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이거 보고 사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이걸 다시 펼쳐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제가 양쪽에 명단이 한 몇 명 정도 되겠어요.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인지 봐봤어요. 네. 사업자로. 그랬더니 이 40몇 명 중에 3명 살아남았더라고요. 1년차 바인더에. 네. 네. 근데 3명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 친척 동생인 정시현 사장님, 그리고 최정래 고객님, 그리고 김주환 고객님인데 이 세 라인에서 누가 나왔냐면 한수빈 사장님이 5대 고객이었어요. 한수빈 사장님 파트너로 우와. 나왔고 천은하 사장님이 제 고객의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1대가 됐어요. 근데 이 세 분으로 인해서 30명 이상의 조직이 됐어요. 그러면 와. 나는 이만큼 컨택했지만 3명밖에 리크루팅이 안 됐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쵸. 근데 그 세 분을 통해서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와우. 너무 재밌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거 안 했죠. 이런 레버리지가 없고 이렇게 나는 3명의 성과가 있었지만 3명이 다가 아니란 거죠. 결국에 그 3명을 통해서 30명이 되고 300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안다면 내 시간을 누구한테 쓰느냐. 사업이잖아요. 내 시간을 어떤 고객한테 쓰느냐. 어떤 파트너한테 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 사업에 집중할지 우선순위를 1순위로 할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컨택하는 거죠. 다 컨택하고 우선순위가 밑에인 고객들은 내가 컨택하는 시간은 줄어들어도 어디에 꼭 냅두냐면 내 바운더리에 꼭 냅둬요. 동안방에 초대되어 있다거나 강의방에 초대되어 있다거나 내가 있는 시스템 안에 또는 SNS에 친구가 되어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거죠. 그렇게 명단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 시선 안에 동안방이던 SNS로 친구가 되어 있던 안 벗어나게 두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드를 친다 그러죠. 이 가드 안에 그 사람들 다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릇만큼 조직이 담긴다고 하는 건가 봐요. 조직의 사이즈는 리더의 그릇 크기라고 하잖아요. 네. 사장님 가드는 엄청 큰가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이 바인더를 그렇게 지금 포스트잇으로 욕구가 있는 사람, 예, 지금 타이밍이 온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습관으로 해나간다면 와 저게 몇 판 정도가 되었을 때 그냥 6, 9 LT네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단을 컨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관리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건데 그 습관을 잘 배울 수 있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컨택을 하면서 일어났던 좋은 사례나 나쁜 사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들려주시겠어요? 나쁜 사례라기보다 울고 싶은 사례는 있었죠. 그러니까요. 사업 초기 때, 제 중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제가 사업 초기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컨택했다가 별 진전이 없어가지고, 제가, 컨택하는 걸 멈췄죠. 그리고 다른 명단에 집중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보니까 다른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요. 사업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연아 나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교회 집사님이 이제 컨택을 하셨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멈췄잖아요. 사업 초기 때만 컨택하고 멈췄어요. 근데 내 친구한테 교회 집사님이 주 1회 만나잖아요. 예배 드리려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컨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거는 관계나 친한 거랑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사업의 비전과 제품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느냐. 이 컨택의 빈도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딱 한 번 이렇게 강하게 확 하고 반응 없으면 포기하거나 그 사람 진짜 너무 관심 없어 보였다고 해서 하다 말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친한 거랑은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끝까지 컨택했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또 반대로 또 좋은 사례는 저의 친척 동생 중에 이제 남자 친척 동생이 있는데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9년 차에 리크루팅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는 제가 간간히 연락을 한 거죠. 만나자, 밥 먹자, 누나 사업 너무 재밌다. 너도 같이 하자. 너도 돈 벌고 싶지 않니? 이거를 이제 간간히 한 거죠. 볼 때마다, 명절이 볼 때마다, 또는 밖에서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9년 만에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얼만큼 포기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나 너 너무 마음에 들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난 너 싫어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사람한테 나 너 너무 마음에 들어 좋아해 사귀자란 말을 안 한다면 네. 되게 이상하게 어제 우리 네. 쟤 뭐야 나 진짜 좋아한 거 맞아? 좋아한다고 내가 난 너 싫은데 이랬더니 딱 끝났어. 그 다음부터 연락 절대 없어. 그러면 사실 그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겠냐는 거죠.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사업을 전하고 제품 전달했는데 그 다음 거절했어. 그래갖고 끝, 쟨 끝, 명단에서 없앴어. 그러면 얘가 사업이 그렇게 좋다는데 그 마음이 진짜 나를 돕고 싶다. 너한테 이 비전을 진짜 전해주고 싶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진짜로 진심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하는 사람이 조직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쌤도 남친이 있는데 그 남친이 아닌 다른 남자랑 결혼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냐면 남친은 있는 거 알면서도 그 지금 현재 남편이 그랬대요. 너는 결국엔 근데 나랑 결혼하게 될 거야. 웬일이야. 되게 공감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거든. 네. 그래서 너는 나한테 오게 될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자친구 버리고 지금의 남편이랑 결혼했거든요. 와. 우리 이런 자세가 참 컨택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버렸다는 표현보다는 결국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와, 지금 되게 좀 우픈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왜 속상했던 스토리와 그리고 되게 기분 좋았던 9년 동안 집중했던 친척 동생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사전 미팅에서 나눴던 얘기는 진짜 우리는 내 명단 안에 있고 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뉴스킨 한다는 거 아니까 언젠가 나랑 하겠지라고 사실 관심을 안 두는데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한 거거든요. 결국 그 사람 옆에 더 열정을 표현하는 뉴스킨 사업가한테 가는 거다. 왜냐면 초기의 사업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사람이 뉴스킨 사업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나에게 더 표현해주는 사람에게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명단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냥 안심할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또는 여자친구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바로 거절해버리면 우리도 흥미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맞아, 네, 맞아. 이 이야기도 컨택과 연결해서 굉장히 또 딱 기억에 남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는다. 네, 함께 하고 싶으니까 관심을 갖는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 명단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내 바운드 안에 그 사람을 볼 수 있게끔 한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표현, 관심. 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장님, 팀 그룹을 키우는 사장님만의 또 컨택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팀도 되게 잘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이제 저희 팀을 만들면서 어떤 거에 지금 현재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조직을 같이 만들 사람을 찾는 거. 결국에는 우리 사업은 그룹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나처럼 그룹을 만들고 싶고 조직을 만들고 싶은 사람과 일을 좀 했을 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동기부여가 나는 조직 필요 없어. 난 여기 문화가 좋아서 들어왔어. 나는 제품을 쓰다가 사업을 하게 된 거야. 뭐 이런 케이스의 사업자도 형제 라인의 성장을 보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성장이 내 파트너의 동기부여가 되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의 성장이 또 다른 또 형제 라인과 또 다른 나의 파트너를 동기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조직을 만들 사람이 누구인지 욕구가 있는 사람, 성장을 진짜 원하는 분, 그래서 나랑 같이 조직을 제대로 만들 사람,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이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은 나를 통해 뉴스킨을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내가 뉴스킨을 막 얘기해도 내 표정을 보고 뉴스킨을 판단해요. 이렇게 비전 있는 사업이라 하는데 제 표정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이런 걸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는데 제 피부는 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고 대부분 뉴스킨을 보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저는 그런 비전과 제품에 대한 거 이런 정보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이든 스폰서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그 시스템에 내 고객을 진짜 많이 노출시켰던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 그래서 나의 고객이 나를 통해서만 뉴스킨을 보는 게 아니라 다리를 많이 걸쳐놓는 거죠. 시스템에도 걸쳐놓고 나의 스폰서님한테도 걸쳐놓고 나를 돕는 형제라인한테도 걸쳐놓고 이렇게 많이 걸쳐놓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내 명단이 이 안에 많이 걸쳐져 있는 거. 그리고 또 부탁을 많이 했어요. 저만 혼자 컨택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내일 세미나장에 오는데 사장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런 거 있죠. 이런 부탁. 사장님 동안방에 제 고객 지금 초대할 건데 환영 좀 부탁드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네. 부탁을 사업 초기 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팀을 만드는 게 좀 빨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PA가 되기까지는 어쨌거나 진짜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만 보더라도 눈과 손과 다리가 가장 바쁜 사람이 조직을 빨리 만들어요. 와, 진짜 이벤트 너무 좋다. 네. 막 많이 막 여기저기 둘러볼 줄 알고 막 손이 가장 바쁘죠. 막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딱 들었으면 바로 다리로 뛰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PA가 빨리 되는 것 같고 EBA가 빨리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조직에 나처럼 조직을 만들 리더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처음에 내가 팀을 만들려면 내가 가장 바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조직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철저히 일의 양이 내가 가장 많았을 때 내 조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제품 잘 몰라요. 그냥 제품을 제 얼굴로 몸으로 보여주고 저는 사업 얘기를 무조건 하고 왔어요. 저는 사람 만날 때 제품 얘기 비중보다 사업 얘기 비중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사업에 관심이 없다면 그 다음에 제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저한테 최고의 아이템이었어요. 최고의 무기였고 그리고 저는 제가 누군가 미팅할 때 사업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제품 얘기. 맞아요. 사업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고 제일 에너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그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게 너무 그려지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저 파트너 쌤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제가 사장님 진짜 우리 몰입하면 조직 만들 수 있다. 용기 내라. 그분이 이제 막 전업할지 말지 막 고민하셨거든요. 용기 내라.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만 하면 끝점이 완전 다른 사업이다.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그분이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는 거야. 현실이 지금 현재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본 확신, 내가 본 미래, 내가 그 꿈꿨던 미래를 이뤄낸 현재의 내 모습을 가지고 그분한테 전달하는 그 에너지가 죽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그분은 나를 믿고 손잡고 같이 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택할 때 최고의 무기는 사업 전달이에요. 나랑 같이 사업하자. 이 사업이 너를 바꿔놓을 거야. 시간과 노력 투자해보자. 이거 얘기를 꼭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팀하고 그룹을 키우는데 가장 핵심적이게 준비해야 되는 마음은 뉴스킨 사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사업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결국은 말하는 게 씨앗이 되어 레버리지가 나게 돼 있잖아요. 사업 얘기를 하면 사업으로 파트너가 많이 생길 거고. 근데 그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우리는 조직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업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제품 얘기를 그때 해라. 이거 머릿속에 딱 오늘 기억하시고 팀을 만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항상 늘 먼저예요. 2번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품을 먼저 보여질지라도 사업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기억하게 해주셨고 제가 또 기억에 남았던 아까 네.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여기서 실제 리크루팅돼서 저랑 사업하고 있는 분 3분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사장님들 여기 네. 있는 명단이 다 제 매니아 소비자예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전했지만 그분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제품을 쓰는 고객은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재밌고 지원 사장님께서 저랑 사전 미팅을 할 때 제가 저랑 미팅할 때 이 얘기를 첫 마디로 해주셨어요. 지원 사장님, 저는 컨택을 콜드를 외부에서 지인들한테 한다기보다 저는 제 조직에서 파트너들의 지인들을 콜드해요. 나 이 멘트가 너무 좋아갖고. 네. 저는 제 명단이 제 네. 서클에서의 명단은 작아요. 지금 네. 현재 신규 명단. 일주일에 네. 컨택하는 사람은 한 3사람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전 지금 콜드를 어디서 하냐면 제 조직의 명단에서 콜드를 해요. 네. 그니까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조직에서 파트너들의 대상자들을 콜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의 고객들이 동안방에 들어와 있고 시스템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의 고객이 아니라 그분이 또 제 명단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고객을 낳을 고객한테 집중하고 파트너를 낳을 파트너한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명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파트너의 네. 고객도 내 명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이 질문을 하면서 사장님의 그 팀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게, 그룹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게 느껴져서, 리더는 진짜 두 군데에서 조직 창출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클에서는 매니아들을 우선적으로, 네, 그때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장님, 저는 소비자든 파트너든 내가 무언가 제안을 했을 때 나의 말을 따라오는 사람을 그 명단을 창출할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서클이든 조직이든. 그쵸. 그 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리더 사장님들도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더 집중하느냐. 저도 일대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일대한테 매일매일 전화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느 분한테 집중하느냐는 우리 사장님들이 다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집중하네. 성과나는 사람한테 집중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리더들은 미팅을 하고 내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요. 사장님 이게 어렵구나. 그럼 명단을 200명 일단 적어보세요. 200명이 어려우면 50명부터 시작해볼까요? 했는데 그 기한 내에 50명을 진짜 적은 사람한테 집중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야지 다음 진도를 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도가 안 나갈 경우에는 진도가 나가는 파트너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가 같이 협업해서 나는 거지 성과가 나는 파트너한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쵸.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나를 도울 스폰서가 내 사업을 도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사업할 때 조직을 만들 때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람과 미팅을 해서 그 다음 진도를 이제 스폰서님께
이제 안내를 받을 때 그거를 내가 수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스폰서님이 이룬 그 자리까지 나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맞으시죠? 너무 감사해요. 네. 사장님, 우리 사장님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요. 내가 서클이던 조직이던 명단이 나올 사람에게 집중한다. 내가 무언가 제안을 했을 때 내 제안에 실행하는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러니까 명단을 낳을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1대부터 진짜 10대 이상까지 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컨택의 진짜 가장 핵심인 PA가 될 수 있는, 팀엘리트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오늘 공유하신 거예요. 그쵸. 우리가 파트너의 파트너를 미팅하고 컨택한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마인드의 변화를, 그러니까 인식의 생각을 변화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게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사업을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컨택에 대해서 선배로서의 용기를 주는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용기 낼 수 있는 말이요? 네, 선배로서 사업을 선배로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듣고도 용기가 또 안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용기가 안 나면 안 되죠. 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때 아기 얘기도 해주셨다. 네. 어렵지 않으면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쉽게 하시려고 해요? 어려운 걸 감당해내야 리더가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냥 감당해요, 어려운 걸. 그리고 용기 내요. 그 용기도요, 용기가 누가 얘기해줘서 막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용기 나 오늘부터 낸다 라고 맘먹으면 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우리 그냥 해내자고요. 그래서 애기 얘기는 아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다가 애기 낳으려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날로 아기를 갖지 않잖아요, 우리.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고, 여기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잘 모르셨지만,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산 못 올라가요. 놀이기구 못 타요. 저 임신했을 때 놀이기구 얼마나 타고 싶은데 못 탔어요. 그리고 그 걸음걸이 할 때 늘 조심조심. 계단은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고통을, 용기 내서 감수했더니, 그 출산의 고통도 감수했더니, 아기가 뿅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면 그냥 힘든 걸 그냥 하자고요. 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야죠. 리더가 되려면. 근데 우리 사업의 끝점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 아기 맞아. 낳을 때 내가 이렇게 왜 해야 돼? 왜 이렇게 아프게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야 돼? 이렇게 낳는 산모 아무도 없잖아요. 아프지만 아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기대되잖아요. 얼마나 예쁠까? 누구 닮았을까? 이러면서 막 그거를 감당해내고 막 그 아픔을 막 이겨내잖아요. 똑같아요. 뉴스킨도 끝이 달라요. 끝은 명확해요. 직장인과 끝이 다르고요. 자영업과 끝이 달라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 지속하면 정말 30년 이상 직장 다닌 것보다 더 큰 자산을 내가 갖게 되잖아요. 끝이 되게 명확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용기 내고 힘들더라도 감당하고 손가락 한 번 더 터치하고 연락 한 번 더 거절 당했어도 또 한 번 해보고 또 찾아서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기왕이면 할 거를 행복하게 그냥 그래 나 하기로 결정했잖아 웃으면서 하자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다르니까. 네, 끝이 다르니까. 와, 네. 와, 오늘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이 되게 있어졌어요. 네, 자신이 있어졌고, 진짜 손이랑 눈이랑 발이랑 마음이랑 다 바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마지막에 용기를 주는 그 아기에 비유한 설명까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사장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보내기가 싫으네요. 그쵸? 우리 정지현 사장님의 시간은 다음 주에 또 DJ 팅커정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기대해 주시고요. 와, 마음이 지금 머리가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도 그러시죠. 진짜 좋은 사람 잘 담아내야 되겠다. 관심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컨택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한 방에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10개월 동안 그 소중한 명단을 내가 노력하고 10개월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통스럽게 그 명단을 집중을 하면 용기를 내면 그 명단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300명을 가진 조직의 리더가 나온다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파서 컨택할 만한 거예요. 정말로. 차라리 아파야 300명 만드는 리더가 나오지. 쬐끔 아프면 1명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마지막 비유까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성의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성의도는 사업하고 싶은 명단을 다시 리스트업 해야 되겠죠. 다시 리스트업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속하는 게, 관심을 갖고 지속하는 게 관건입니다. 네, 우리 명단 리스트업 요즘에 좀 Recording 잘하고 stopped. 계셨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업하고 싶은 명단 다시 리스트업하고 관심 갖고 지속하자. 이것을 오늘의 성의도로 말씀드리면서 더 랑연 라이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변정원 사장님, 정기현 사장님 함께 해주시면서 컨택에 대해서 피해가 되는 부분과 어떤 마음으로 느끼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배웠고요. 오늘 멋진 시간 만들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마지막 제가 하는 시간은 더 랑연 라이브 마지막 시간으로 듣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사장님들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